토요타가 정통 스포츠카 2020 수프라 출시를 앞둔 가운데 하코네 에디션으로 이름 붙여진 86의 국제 레이싱 버전 스페셜 에디션을 먼저 선보였다. 하코네라는 이름은 도쿄 남서쪽 2시간 거리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유력 고속도로 하코네 턴파이크에서 나온 것으로, 이곳은 자동차 애호가들이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즐겨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토요타 86 GT를 베이스로 제작된 스페셜 에디션은 어두운 초록색이 외장 컬러로 선택됐는데, 이는 마치 지난해 부활한 포드 머스탱 폴릿의 다크 그린을 떠오르게 만든다. 타이어에는 17인치 구릿빛 트위스트 스포크 휠이 적용됐으며 블랙 스포일러도 멋스럽게 장착됐다. 실내에는 황갈색과 검정색 알칸타라 시트와 같은 색상의 스티칭이 적용된 검정색 슬라이딩 팔걸이가 고급감을 더한다. 조수석 대시보드 및 트렁크 카펫에는 토요타 86 로고가 멋스럽게 새겨졌다. 스티어링 휠과 주차 브레이크, 기어 변속기 등에는 칸티에인 스티칭이, 도민 무릎 패드와 미터 바이즈 등에는 검정색 스티칭이 적용됐다. 파워트레인은 기존 86 GT와 동일한 스바루 2.0L 4기통 복서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205마력, 최대 토크 21 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변속기는 6단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토요타 86 하코네 스페셜 에디션은 2020년형 모델로 올 가을부터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며 가격은 미정이다. 르포 모터스포츠 열광, 이유 인내 모터스포츠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누구나 한 번쯤 F1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올해 이 대회는 3월 시작해 그해 12월 1일까지 약 1년간 전 세계 21개국을 돌며 총 21라운드 경기로 진행된다. 세계인들은 모터스포츠에 열광하고 서킷 위를 달리는 고성능차들에 주목한다. 국내에도 1초를 넘나드는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레이싱 대회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대회가 슈퍼레이스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시즌이 다가왔다. 사실 국내에서는 모터스포츠 대회가 대중적이지 않다. 일부 매니아들의 전유물로 여겨질 뿐이다. 국내의 다양한 모터스포츠 팀이 활약 중이지만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최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스피드웨이에서 CJ에 대한 통운 슈퍼레이스 2019 시즌이 개막했다. 국내에서 모터스포츠는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되지만 현장은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로 후끈 달아올랐다. BMW M 클래스 결승전이 임박했음을 알린 것. 본격적인 경기 시작에 앞서 선두차를 따라 레이싱 선수들의 차량이 천천히 도로를 달리며 예열을 했다. 1979년 이후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는 시속 100km이고 몇 개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서는 110km이다. 속도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독일 아우토바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프랑스의 제한 속도는 시속 130km, 미국은 128km이다. 국내 모터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현장에 방문한 것은 지난달 28일이다. 대회가 진행된 용인 스피드웨이에는 이른 시간부터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이미 경기 시작 전부터 용인 에버랜드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객석 입구를 따라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다. 가족 단위로 에버랜드를 찾은 사람들은 잠시 유모차를 한켠에 세워두고 관객석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현장에서 안내를 돕던 직원 A씨는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장권이 필요하지만 객석에서 구경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유모차를 한쪽에 세워두고 들어가서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장에 들어선 시간은 오후 1시쯤이다. 서킷 위에 BMW M4 모델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CJ에 대한 통운 슈퍼레이스는 ASA 6000, GT1, GT2, BMW M, 미니 챌린지 코리아 등의 클래스로 나뉜다. 이날은 BMW M 클래스 결승전이 있던 날이다. BMW 그룹 코리아는 지난달 27에서 28일 주말 이틀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BMW M 클래스를 진행했다. 지난해 슈퍼레이스 정식 클래스로 신설돼 올해 개최 2년차를 맞은 BMW M 클래스는 M4 단일 차종으로 경주가 진행되는 전 세계 유일의 BMW 원메이크 레이스다. 지난달 27일 예선전을 진행했고 바로 다음 날 결승전이 열렸다. 결승전 당일 오후 1시 5분쯤 장내 아나운서의 멘트가 울려 퍼졌다. 올해 BMW M 클래스에는 이제트 드라이빙, 도이치모터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레이싱팀, 슈퍼드리프트, 아이언게러지, SCB 모터스 디카토, MIM 레이싱, 카이즈 유타멘탐스 등이 참가했다. 현장에 방문한 B씨는 에버랜드에 가족들과 왔다가 사람들이 몰린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와봤다며 모터스포츠 경기를 따로 보거나 한 적은 없는데 나름 재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에버랜드에 왔다가 잠시 구경하러 들렀다는 C씨는 이런 대회가 있는 줄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길래 한번 구경하러 왔다며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진 않더라도 멀리서나마 빠르게 달리는 차들을 보니 시원하다며 웃었다. 이날 경기는 1초 내외로 승자가 갈렸다.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총 4,346km 거리를 달려 경쟁하는 BMW M 클래스에 총 13명가 참여했으며 이제트 드라이빙 팀의 김유겸 선수가 26분 33초 11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는 카이즈 유타멘탐스의 권형진 선수가 26분 34초 744의 기록을 보였다. 김진석의 우충자돌 추월 전용 차선의 기능을 보장하라 효과 없고 발전 막는 제한 속도 핵심은 추월 전용 차선에 있어 한심한 규제 철폐 않는 건 무능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도입된 공유 차량의 도입이 기존 택시업계의 저항으로 정체되고 있고 소선거지의 결함을 보완할 선거법 개정 등의 속도를 내야 할 여러 변화가 막혀있는 상황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 기회에 답답함을 유발하는 구시대적 규제의 문제를 살펴보자. 40년 동안 그대로인 셈이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며 주의 깊게 관찰해본 사람들은 이 제한 속도가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사회 발전을 막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차와의 간격이 크게 벌어졌는데도 80km의 속도로 유유히 1차선에서 가는 차들이 있고 추월하기 위해 다른 차선으로 옮겨 다니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일이 흔히 벌어지고 있다. 위반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경찰차는 못 본 채 하니 법은 비웃음의 대상이다. 곳곳에 과속은 사고의 원인입니다라는 홍보물이 붙어 있지만 잘못된 규제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발생에서 과속이 원인인 경우는 0.8%일 뿐이다. 가장 큰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68%이고 24%가 안전거리 미확보다. 제한 속도를 낮추면 사고가 덜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규제는 사람들을 바보로 여기는 후진적 행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프랑스가 13.7건, 독일은 55건으로 우리의 93. 7건보다 훨씬 적다. 교통사고는 단순히 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단속 카메라 때문에 기회주의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운행 방식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과속이 사고의 큰 원인인 것처럼 더는 오도하지 말라.
물론 제한 속도가 높아질 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이 증가하며 사고가 날 경우 치사율이 높아진다. 그렇지만 지금도 실제로는 많은 차량이 단속을 피해가며 이미 제한 속도 이상으로 위험하게 주행하고 있으니 크게 달라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제한 속도를 조금 높여서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또 정체되는 도로가 많으니 달릴 수 있는 곳에서는 달리는 것이 좋지 않은가. 더구나 과거와 비교하면 성능이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독일 아우토반이 훌륭한 것은 단순히 속도가 무제한이어서가 아니다. 규칙에 따라 1차선이 주얼차선으로 엄격하게 보장되고 있고 천천히 가는 차와 화물차들은 나머지 차선에서 주행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4차선 도로에서는 얼마든지 시속 130km 정도로 그리고 3차선 도로에서는 120km 정도로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핵심은 제한 속도를 높여 모든 차들이 빨리 달리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추월 전용 차선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있다. 1차선이 가진 추월선의 기능을 적극 살리는 대신 화물차들은 100에서 110km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달릴 수 있는 곳에서는 달리게 하고 천천히 가야 할 곳에서는 천천히 가게 하는 데 있다. 이 한심한 규제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비참하게 만든다. 정당한 추월 기능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4차 산업 육성이니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이니 떠드는 짓은 허풍이자 허세다. 또 이 속도의 기능을 존중하지 않은 채 소통하자고 해보았자 헛소리일 것이다. 김진석 인하대 1994